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공신인 조준. 일전에 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준이 정말 이방원의 측근이었을까? 조준이 태종 이방원의 측근이었다는 인식이 학계에서 주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준이 이방원과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조준이 사실 정종 이방가와 커넥션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라는 가설입니다. 물론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으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재미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하여 해당 가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실록에서는 나오지 않으나 조준의 졸기에 따르면 조준은 세자책봉에 관하여 이성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조준은 이방번과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적장자인 이방우 내지는 이방과 또는 공을 세운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조준이 이방원을 지지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 역시 추정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 기록이 조준이 이방과를 지지했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준의 졸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조준이 이방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과거 조준이 정몽주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살아났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분과 별개로 1차 왕자의 난을 보면 조준이 정말 이방원의 편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정종 이방과 역시 아버지 이성계의 명이었다고 해도 공양왕 앞에 나아가 유배당한 조준을 변호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1차 왕자의 난 당시 조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조준이 정한군 이방원의 사람이었다는 것 치고는 마지못해 움직였다는 기색이 보입니다.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서야 이방원이 조준을 찾은 건 역시 생각해볼 대목인데 일단 이 부분을 보면 이방원은 하륜이나 이숙본 등과 비교해서 조준을 신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마치 이방원을 차기 세자로 밀어주는 듯한 앞선 일화랑 다르게 조준은 이방원의 정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준이 사병을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방원의 병사들이 그를 가로막았다는 암시가 나오는데 조준이 순수하게 이방원의 사람이었다면 이를 이방원의 병사들이 가로막았을지 의문입니다. 하륜과 이숙번의 병사들이 설치는 것을 방조하면서 조준의 사병들은 막았다? 딱 봐도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뒷부분에 따르면 조준과 김사영이 이방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에 대한 부분 역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항복 또는 복종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항복을 뜻하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조준이 이방원에게 저항을 시도했다가 항복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종을 뜻하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미 이방원의 사람이었을 조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방원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정변을 일으킨 실권자인 이방원이라지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준 정도 되는 인물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국왕도, 세자도 아닌 인물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 강직하고 과감한 성격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 이전이었던 고려시대부터 목숨 걸고 정치하는 모습을 숱하게 보여줬던 조준이? 더군다나 그 자리에 뒷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이방간 같은 이방원의 형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준과 김사영이 이방원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 조준이나 김사영이 이방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이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다면 이는 국왕에 신하된 자가 국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복종을 했다는 것이니 불충의 제목으로 탄핵당할 소지가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뒷날 조준이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후술하겠지만 조준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정변 당시 사관이 그것을 직접 기록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으니
해당 기록은 조준을 깎아내리기 위한 곡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정도전의 최후가 굉장히 곡해되어 남아있는데 정도전과 포지션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조준이라고 곡해되어 기록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준이 이방원의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정종과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 정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조준은 좌의정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준은 총 3차례 국정을 주도하는 좌정승에 앉아 임기를 보내고 한 차례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임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헌데 정종 즉위 1년 8월, 그러니까 1399년에 조준은 좌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길 청합니다. 이는 정종이 즉위한 지 10개월 만의 일이며 조준의 나이는 53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조준은 이성계가 왕이었던 시절에도 병권을 거절하고 시급을 거절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종의 반응이 눈여겨볼 만한데 꿈에 대한 부분도 무언가 의미심장하지만 정종은 조준이 사직한다는 말에 대놓고 탄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준이 당시 다른 모든 개혁공신들과 비교해서도 무게감이 다른 개혁공신이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지만 조준의 사직을 거절하는 정종에게서 강감찬의 사직을 거절하는 현종이나 황희의 사직을 거절하는 세종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조준이 강감찬이나 황희랑은 달리 왕으로부터 궤장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사직을 청하고 왕이 신하의 사직을 윤호하지 않는 것이 왕과 신하의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종과 조준의 관계는 매우 끈끈한 신뢰관계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은 이후에도 몇 차례 사직을 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400년 3월에 판문화에서 물러나길 정종에게 요청하지만 정종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조준에게 다시 판문화를 맡기며 인성질을 시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농담이고 결론만 말하자면 정종이 다시 한번 조준을 재신임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1399년 12월 조준은 좌정승 자리에서 내려오고 판문화 자리에 올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면서 이방원이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조준이 돌연 사헌부에게 탄핵을 당하는 시점이 묘합니다. 기록을 보시죠. 정종이 하륜 등의 건의에 따라 이방원을 세자로 삼는 시기가 1400년 2월 1일에서 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세자가 되자마자 조준이 탄핵을 당합니다. 이는 이방원이 세자가 된 당일 혹은 세자가 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방원이 완전히 조정을 장악한 지 사흘 만에 조준이 천거한 윤사수가 파직되고 사헌부에서 조준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조준을 향해 가해졌던 굉장한 수위의 탄핵 공격을 담은 상소문을 정종은 무시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씹어버립니다. 하지만 조준을 향한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준의 졸기에 따르면 5, 6개월 뒤에 조준은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무고를 당해 탄핵당하여 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종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조준은 이방원의 동서였던 조박과 이방원의 사돈에 해당하는 권근에게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종은 조준이 죄를 지었다는 상소를 불신하다가 일단 붙잡아 두게 하지만 권근이 조준을 국문하자고 이야기하자 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준이 이방원의 측근이었다는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는 민씨 형제가 지닌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조준을 향한 무고가 이방원 측근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뒷부분을 보면 무려 이방원이 직접 등장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방원과 이방원의 장인인 민재가 조준을 신문할 윤저와 접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방원은 윤저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만 민재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조준을 실각시키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조준 탄핵 자체가 민재의 아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의 사주로 인해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민재의 행보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애매한 듯한 행보는 무언가 미심쩍습니다. 정종의 명을 받은 윤저를 찾아가 그의 공명정대함을 강조하는데 어딘가 윤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제가 뒷부분을 조금 잘랐는데 해당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은 윤저에게 조준이 태상왕을 도운 개국공신이자 자신의 세자로 세운 공신이라고 칭합니다. 헌데 이 조준이 어떠한 언행을 했다면 조준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면서 윤저에게 주의를 주죠. 이방원은 대체 왜 스스로가 공명정대하다고 칭한 윤저에게 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줬던 것일까요? 또한 조준의 졸기에 언급되는 이방원의 행보도 조금 어색합니다. 조준의 졸기에서 이방원은 조준이 탄핵당한 원인이 민무구와 민무질의 무고 때문임을 파악하여 조준의 결백함을 정종에게 관하고 조준을 풀어줬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조준 졸기에서는 이방원이 7월에 민씨의 무고 사건을 알고 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정종실록에는 비록 초일이지만 조준 졸기의 7월이라고 적힌 것과 다르게 8월에 발생한 일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 어긋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걸 보면 뭐랄까, 조준에 대한 탄핵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방원이 해당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에 대한 마무리가 시원치 않자 이방원을 띄워주기 위해 혹은 이방원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조준의 졸기에 이방원은 민씨가 참수했음을 알고 화를 냈다고 기록한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에 대한 부분을 잘못 적는 실수가 실록에 남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종실록에 담긴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작 정종실록에서는 태종보다는 정종이 조준을 구하기 위해 나서며 조준을 무고한 권근과 조박을 크게 증오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는 조심스레 이방원이 민무구와 민무질 그리고 조박과 권근 등을 사주하고 윤저를 압박하여 조준에게 거짓된 죄를 씌워서 쫓아내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지만 정종에 의해 저지되자 조박과 권근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훗날 조대림 사건이나 선의파동 사건 등을 일으켰던 권모술수와 정치쇼맨십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방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준을 무고한 죄로 조박과 권근은 유배를 떠났다고 하는데 조박과 권근은 정종 이방과가 이방원에게 선의를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에서 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유배를 떠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권근의 경우는 선의 이야기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경연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조준은 정도전과 같이 정치를 하며 적을 과하게 키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천거를 통해 관직에 출세한 이들과 함께 작은 당을 내지 파당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윤사수가 해당 인물로 보이며 지금 소개할 조용과 금유가 그렇습니다. 정종실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이방원의 사람인 현맹인이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분노한 유생들은 이를 고발했지만 현맹인이 이방원의 사람인 것을 아는 이들이 이를 쉬쉬합니다. 이에 박사인 금유가 대사원 조용에게 이를 따지는데 조용은 자신과 금유의 정치적 후원자인 조준이 1, 2개월 전에 견책당한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이방원에 수한 현맹인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조준이 만약 이방원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그가 천구한 이들이 현맹인을 탄핵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조선이 개국하기 전 조준은 같은 공신인 정도전과 나문하고 비교해봐도 격이 다른 수준이었던 최고의 탄핵 전문가였는데 명확한 죄를 저지른 현맹인 하나를 탄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조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조준이 만약 이방원의 측근이었을 경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조준이 독립적인 파당을 이끌거나 정종과 연관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조준이 무고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위축된 지 3개월 만에 정종은 이방원에게 선의합니다. 참고로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는 과정이 정몽주가 죽고 4개월이 걸렸음을 생각하면 조준과 정종을 엮을 경우에 어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준이 정종의 정치적인 기반 세력이 되어주었다고 가정하면 정종은 조준이라는 기반 세력을 잃은 뒤에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조준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이후 관직을 얻긴 합니다.
하지만 조준이 다시금 정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부분에 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조준은 1403년 8월에 영의정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대뜸 조준의 아들 조대림이 태종 이방원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이방원과 조준이 사돈을 맺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명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조금 복잡합니다만 조준이 영의정이 되고 한 달 뒤에 조대림이 공주와 혼인했다는 점은 어딘가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이 혼인을 통해 그간 정종의 일파였던 조준이 이방원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온전히 이방원 일파에 편입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참고로 조대림이 부마가 된 이후 조준은 좌의정과 영의정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통하여 이방원과 조준의 관계를 재해석해볼 경우 조준은 이방원 입장에서 최후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립관계는 이방원의 승리로 끝나되 승자인 이방원이 패자인 조준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를 포용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